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민청원 5만 1000명을 넘었고 100%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도 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동참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 따른 권리와 이득을 챙겨 먹자고요. 그리고 이번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50% 정도만 달성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표기를 했던 이유가, 자, 일단 5만 명 동의가 됐고요. 이제 청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채택이 될 거냐 폐기가 될 거냐 이 내용의 기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요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자기에 있는 이득을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주식 투자자들도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벌써 22% 도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간이 나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도와주냐라고 하지만 이 상위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위에서 나눠집니다. 주식하고 코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선도 끝났고 저는 이제 특정 정당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코인을 위한 정책적 기반 요소로만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자료 기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 부분에 따른 내용을 다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산자산 제도 재정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을 해서 이제 발행 방안, 조건부 허용 부분인데, 이제 상장을 시킬 때에 따른 기준점이나 이런 건 좀 작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취지는 좋지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방향이. 그 다음에 공제 한도 5천만 원, 손실 이후 공제 5년간 도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금투세 밑에 주식하고 코인 같이 있다고. 그래서 금투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걸 수정이 되어야 같은 한 묶음이다 보니까 이걸 좀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에 전 될지 좀 의아하긴 해도 일단 빨리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ISA든 ETF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잘 될지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복제화 신속 추진이라고 해서 STO 발행, 유통 공시 체계 정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금투세가 왜 논란이 되냐면, 코인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그리고 금투세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일단 세금이 무조건 붙습니다. 건보는 일단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공제라고 되어져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단 1000원을 번다라고 해도 미리 사전에 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전적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 할 시에는 계속 먼저 돈이 빠져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천만 원 거저해 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낼름 먹고 1년 뒤에 이제 5월달 종소세 신고 기간 안에 같이 이제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 환급 신청 안 하면 국가가 다 먹는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 건강보험료도 이제
이야기 쉽게 1,000만 원 벌면 건강보험료 8%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과세는 30%입니다. 왜 30%냐? 일단 22% 사장 징수 되고요. 그 다음에 30% 나가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는 여기에 없지만 5,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보료와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주택 비용 들어가고요. 이자, 배당, 뭐 이런 거 합쳐지고, 여기에서 이제 금투세 부분에서 들어왔던 비용까지 해서 건강보험이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죠.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옛날에도 뭐 세금 우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복지에 있는 사이즈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료, 건강의료보험 혜택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엄청 좋죠. 근데 이것도 좀 더 합리적이고 되게 효율적으로 제발 운영을 하고, 대부분 이런 과세 부분도 좀 적당하게 걷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건보료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하면 진짜 덕지덕지하게 계속해서 붙인다라는 것인데,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주식이 대략 35%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 뭐 코인도 뭐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장기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적인 추이에 따른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잠깐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보았더니 에너지 부분이 요즘 다시 반등이 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 차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다더라. 그래서 이번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영향성으로 이제 좀 커졌는데, 이제 전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코어 인상 우려, 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달 부분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하반기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1분기에 별로 저는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2분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1분기에 겁 먹고 하는 것보다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 2분기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우리의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투자 패턴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의견들도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 항상 뭐 나쁜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도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잔액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왔어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연준이 눈치 보기가 많이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한테는 불리할 것이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고지가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능력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어떤 경우에도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인데요. 그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만기 시점이 곧 돌아옵니다. 리파이낸싱 비중이 곧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아직은 좀 유효하지만, 당장 한 달, 두 달 추이면로만 보면 하지만, 이런 측면, 그리고 미국의 부채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래포 감소에 따른 연준이 우려하는 상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시점으로 인해서 연쇄 도미노 상황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어디서 모기지 부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중소형 은행에 따른 연쇄 파산,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상환 불륜에 따른 이제 부채, 이런 개인적 부채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3월달에 있는 추이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반기 추이에 있는 그 터닝 포인트는 저는 6월달에 나와져 있는 그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건 내년에 분명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 곧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량이 곧 나오긴 해요. 예, 사실입니다. 시작의 충격을 조금은 주긴 할 겁니다. 막 무너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국제 유가가 약간 좀 많이 좀 움직여 주다 보니까 이번 영향성도 아예 안 좋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이런 측면이 좀 영향을 끼쳤고, 원자재 부분에 따른 가격 추이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영향성이 이번에 좀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게 그러면 지금 횡보하는 이런적 구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횡보적 구간이 나오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먹을 게 많습니다. 어느 쪽 알트코인에 따른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요 10분이 넘어갔으니까 10분 정도를 다 챙겨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채굴 부분에 이제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약간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요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반 코인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BRC20이나 뭐 이런 쪽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냐 또 중요하겠죠. 그건 대부분 이번 형태에서도 자 BRC20의 채굴 수수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작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작년 거지만 지금 엄청 더 많이 늘었죠. 물론 대충 한 0.01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BRC20의 이제 역할적 추이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중소 채굴회사들에 따른 여유율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바이낸스에서는 BRC20 형태를 계속 에어드랍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채굴회사들의 중소형 업체들에 따른 이런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에 있는 그런 채굴회사들도 부담률이 좀 되는 구간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 상황과 덩달아 이제 BRC20적인 추이는 여기부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 수익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겠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BRC20이나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어느 정도는 좀 띄워주어서 채굴 수수료에 따른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척도적인 추이도 분명히 투자 자금이 들어오든 아니면 이쪽을 인위적으로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적인 추이에 있는 채굴 회사들이 같이 공생하거나 공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C20들이 뭐 하고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로드맵을 좀 한두 개 정도로 보게 되면 채굴 수수료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BRC20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이 하나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대장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추이를 잘 챙겨 먹는다고 하면 나쁠 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RC20도 여전히 채굴의 반감기 부분 추이에서 한 번쯤은 다시 되돌아보면서 챙겨 먹을 것 좀 챙겨 먹자,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